오늘 이거 해봅시다. 아마 예전에 궁이론인지 시공론인지 시공학인지에 써놓은 사주예문인데, 이 구조를 가지고 원국과 운을 본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좀 살펴봅시다. 운을 본다?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렇게 사주팔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용신을 뽑아. 물론 여기에 뭐 교국법 보시면 월급격이 뭐 어쩌고 이제 모토 같은 거 내서 어쩌고 뭐 격을 못 잡으니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이런 얘기하고, 용신이 어쩌고 저쩌고, 왜냐면 뭐 재성이, 그런데 이게 또 일관이 약하다고 할 수도 없고 여기까지 있으니까 엄청 강하죠, 그죠? 재성이 있으니까 뭐 상관으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그 관성으로 일간을 공격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용신을 찾느라고 용신 찾아 산만리. 그럼 조우야 술토니까 이제 화가 필요함에도 화가 난로니까 뭐 이제 오히려 수가 필요하다는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각각의 공부에 따라서 이 오행의 용신이 다 나오겠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사주팔자에다가 대운 들이대, 세운 들이대, 그래가지고는 막 이제 용신이 왔나 안 왔나 막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혹은 십신을 이제 십신 생각론을 위주로 하는 사람은 십신이 무엇이고 그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걸 보겠죠. 그죠? 이제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요거 이 사주팔자, 이거는 태어날 때 받은, 태어날 때 그 순간에 시간표죠, 시간표. 그 시간표가 뭐냐면 내 인생의 기준점이에요, 기준. 일종의 전생의 업보 같은 거, 숙제 같은 거. 업보, 숙제. 나는 평생 이런 끄들림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거를 암시해 주는 글자들이죠. 근데 대우는 이 정해진 태어날 때 받은 시간표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오는가, 물형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가 는가를 결정해주는 에너지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용신으로 간주한다면 되게 웃겨. 자, 이런 기준이 있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병화가 용신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병화가 눈 빠지게 언제 오나를 보고 있어. 여긴 딱 31에서 31에서 36세 사이에 크게 발전하겠구만. 어떻게 발전하는데요? 몰라, 그냥 그래. 그리고 이게 임수한테 두들겨 맞는지 혹은 안 맞는지, 임수를 녹이는지, 그냥 병하고 온이 좋다지 나머지에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 하는지에 대해서는 헛갈리고 쓰지 몰라. 병하고 용신이 왔는데 용신임에도 나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다가도 조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그리고 또 인목이 와서 인술인이게 오화가 오면 인호술 축술해서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정신 못 차리죠, 그죠? 그런 관점, 용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 병화가 좋다, 인목이 좋다, 혹은 병화가 나쁘다, 인목이 나쁘다. 근데 여기에는 뭘 감안하지 못하냐면 여기에 있는 시공간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거야. 그냥 단지 병화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지, 이것이 어떻게 시공간을 변화시킨다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형성파이하고 협자가 반응하는 거지, 그죠? 물론 삼합묘고
이런 것도 반응하고 삼자조합 이런 것도 반응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대운, 세운이 왔을 때 각각의 사주팔자 원국에 있는 그 글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특히나 삼자조합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을축대운이 왔어. 그러면 용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별론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특별하게 이거 뭔가 좀 추워 보여, 그쵸? 그러니까 병화가 용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을축 아직도 엄동설한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봐봐요. 을이 왔어. 이 을이라는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왔어. 그러면 시간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시간 방향은 이미 수도 없이 설명했다고 사계도를 기준으로 살피면 되는데, 이 을목이 오면 이 을목은 시간 방향에 따라서 어디로 날아갈까? 무토로 날아가겠죠. 왜? 을목은 여기 을개무 여기 있으니까, 응? 을목은 이 무토의 터전으로 놀러 갈 거 아니라고, 그죠? 개수까지 하면 봄날에 묻지마 관광 떠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을목은 자기도 모르게 무토를 향해 가. 그럼 이거 잘 봐봐요. 이 무토라는 글자는 술월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술토하고 무토 똑같이 보면 안 되죠, 그죠? 무토는 봄, 여름에 활용하는 거고, 유술해, 사계도에서 유술해의 해수는, 술토는 가을 늦자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을에 무토는 어떤 상태야? 할 일이 없다, 그죠? 특별하게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술월에 무토니까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을목이 왔어요. 그럼 을목은 자기도 모르게 무토를 향해서 뛰어놀자고 가요. 이때 당연히 을목을 만난 무토는 어떻게 할까요? 을목을 키우려면 이걸 반드시 끌고 와요, 그죠? 무게합으로 끌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어디에서 상이 맺히면 시계에서 을개무가, 시주에서 을개무가 삼자조합을 이루죠, 그죠? 을개무 삼자조합을 이루어서 물형을 결정하겠죠. 그 과정에 무게합하니까 여기도 끼어들고 여기도 끼어들어요. 자, 다시 봐봐요. 자, 을목이 왔어. 입체감이 세죠. 무게합을 했어. 을목이 무토를 향해 갔어. 그러면 무토는 을목을 키우려고 뭘 끌고 와야 되지? 당연히 개수를 끌고 와야 되잖아. 그럼 무게합을 하네? 그죠? 무게합을 하니까 개수는 자기도 모르게 을목의 성장을 촉진하려고 자신의 에너지를 을목에 방사하겠죠. 근데 걔는 유금에 앉아있네? 고로 원래는 개수는 을목을 키우려는 욕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냐면 을목을 죽이려고 하잖아, 유금이니까. 근데 을목이 오니까 무토에서 움직이니까 개수는 을개무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무진의 땅에서 을목을 키우려고 하겠죠. 원래 살기를 가졌던 개수가 생기를 방사하는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런데 무게합을 하는 과정에 기임이 어떤다? 개입되었다. 기임이 반드시 개입되는 이유는 뭐다? 무게합이라는 협자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을축대운에 이런 발생하는 사건이나 일들 좋든 나쁘든 간에 이 기임은 분명하게 개입돼 있다. 왜? 협자로 끼었잖아, 무게합 사이에. 그럼 을개무가 물형을 만드는 그 과정에 나도, 기토도, 그리고 월간, 사회공, 직업공, 부모도, 부친도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대운이니까 10년을 말하는 거지 1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런 과정이 생기겠구나,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죽토는 축술형이네. 뭔가 여기서 변화가 오겠네. 근데 여기서 잘 봐봐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원래 무토도 수월에 할 일이 없었고 개수도 요금에서 할 일이 없었어. 그런데 을목이 옴으로써 이 글자들이 생동감을 가져요. 생동감을. 그러면서 이것들이 중간에서 또 쓰임을 얻어요. 왜? 협자로 끼었으니까 쓰임을 얻을 거 아니라고. 하필 좋은 거는 뭐냐? 무진의 땅이야. 그런데 실제로 모든 것에 그 상이 맺히는 곳이 어디냐면 시주야. 시주. 개인적인 거죠. 그죠? 사적인 거. 혹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형제, 친구, 뭐 주위 사람들 이런 거야.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갑오년이 온다고 쳐봐요. 갑오년. 지금까지는 을축대운을 설명한 거고 이제 갑오년이 와요. 갑오년이 오면 흥미진진하게도 이제 을축대운에는 얘랑 딱 할 일이 없다가 할 일이 생겼는데 갑이 딱 오면은 갑하고 기는 어떻게 하죠? 짝짝꿍 하죠. 그죠? 짝짝꿍 해. 짝짝꿍하고 기축의 땅에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임수는 갑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갑에게 수기를 공급하면서 임갑기 삼자조합으로 뭐 한다고? 미래를 설계하다. 사계도에서 임갑기는 정확하게 겨울에 있죠. 그죠? 그래도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죠. 갑오년으로 왔지만 이 기축이라는 땅에 자신의 뿌리를 박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이 사주도 갑오년이 오기 전까지는 기토나 임수는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개수도 을목이 오기까지는, 무토도 을목이 오기까지는 별로 할 일이 없는 애들이야. 무토는 봄, 여름이고 개수도 봄, 여름인데 이 글자들이 몽땅 다 어떤 상태죠? 가을, 겨울이야. 그럼 목에는 할 일이 없었어. 그런데 을이 오니까 을개무로 이렇게 할 일이 생겼지만 기토나 임수는 가을, 겨울에 쓰는 거니까 어때요? 얘들은 또 할 일이 없어. 근데 갑이 딱 오니까 기토가 합을 할 수 있고 임수가 갑을 위해서 수기를 공급할 수 있고 임갑기로 삼자조합을 내림으로 그 의미를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가만 봐봐. 을축과 갑오가 오면서 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몽땅 어떻게 됐지? 파르르 파동을 일으키면서 글자의 에너지의 시간에 쓰임을 얻었어요. 할 일이 없어갖고 놀고 빈둥 놀고 있던 이 네 글자들이 쓰임을 얻었다고. 이게 살아 숨쉬는 거야. 쉽게 말해 네 개의 궁이가 파동을 일으키면서 좋은 쪽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이렇게 삼자조합 저렇게 삼자조합으로 각각의 글자들이 쓰임을 얻은 거야.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살아있네. 살아있다야. 죽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 원국의 상태로 보면 거의 죽어있다야. 각각의 글자들이 별 의미가 없어. 존재 의미가 별로 가치가 없다고. 그런데 운에서 이렇게 옴으로써 갑자기 글자들이 살아 숨쉰다고. 이제 이런 걸 보라. 이게 입체감이라고. 근데 만약에 십신으로 보면 을목이 왔어. 일간을 기준으로 오로지 일간밖에 몰라. 다른 글자는 볼 생각도 안 해. 을목이 평관이에요. 그리고 임계가 있으니까 재생살이에요. 그래서 기토인 일간을 조져버려요. 그래서 많이 아파요. 이런 건 하고 있어.
평관이가 남자를 만났는데 나빠요 이런 얘기는 할 것이고 그렇게 십신생공론이라.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됐다? 월척대운 가보년에 국가에서 뭐 그저 미술인가 만화인가 굉장히 독특한 그 만화를 창작을 해서 뭐 1등에 당첨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십신으로 보면 그냥 생각론만 보는 거야. 뭐 을목이 누구를 조지는지 또 임계가 을목을 생하네 뭐 이런 것만 보고 있다. 근데 지금 설명하는 뭐냐면 이 각각의 글자의 에너지들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가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머리에 십신생경만 집어넣은 사람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 당장은 이해가 어렵겠지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시간표잖아, 시간표.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시간표야. 이게 뭐 별거라고? 사주팔자가 별건가? 그냥 태어날 때 60갑 시간을 60갑자로 바꾸는 것에 불과해. 이게 뭘 그리 대단한가? 시간표일 뿐이지. 그 시간표에서 어떤 의미를 읽어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운명이라고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서 잘 모르지만 여기에 무언가 있을까라고 그 의미를 찾아내려는 노력들이죠. 그죠? 또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사주를 살피는 방법에 대해서 뭐 계속 이제 좀 해보자고요.